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던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 한편 무상급식 중단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인 홍준표 지사와 문재인 대표가 공교롭게 같은 비행기를 타면서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먼저 그제였죠. 수요일 홍준표 지사와 문재인 대표가 만나 설전을 벌였던 당시 장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럼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이것은 좌파우파 문제도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예, 가십시다. 그럼 대안을 갖고 오셔야지. 예, 이렇게 도의회 뒤에 숨지 마시고 도의회가 다 지사님이 드라이브 거셔가지고 뭐 그런 거 다 천하가 다 알고 과정도 다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 이 잘못된 길을 가신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자, 이제 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각자 가는 길이 다르다. 문재인 대표는 뭐 말을 하다 중간에 가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 35분 정도 하다가 나왔는데 자, 홍준표 지사, 문재인 대표 모두 앙금이 여전히 남지 않았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이제 대응을 자제를 하고 있지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TV에도 출연하고 라디오에 전화 인터뷰에서 계속 뭐 독설 아닌 독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표가 대안을 가지지 않고 자신을 만난 거에 대해서 정치 쇼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두 분이 다 좀 이번에 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네.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1야당의 대표고 또 한 도의 도지사고 이런 이제 입장에서 서로 좀 점잖게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거기서 논쟁을 벌였단 말이죠. 그럼 뭐 국민을 위해서는 논쟁을 벌였다 뭐 이런 명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서로 좀 격한 이야기가 나고 쇼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다는 것은 좀 말하자면 그 지도자 리더들로서의 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 대표도 가서 우리 당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자신은 그냥 원칙만 이야기하고 꼭 이야기하고 싶다면 밑에서 뭐 다른 실무자들이나 다른 대표들을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지사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걸 이제 세세한 것까지 이제 논쟁을 벌였다. 이 점에서 문 대표가 가서 안 가는 의만 못한 그런 어떤 이제 이미지 손실을 입지 않았냐. 그 다음에 뭐 홍준표 도지사도 전에 그 여당의 대표를 지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지방에 가 있으니까 좀 이 국민의 관심권에서 약간 멀어졌었는데 오히려 홍 지사로서는 이번에 나도 여기 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보면 문 대표가 가서 홍 지사의 그 얼굴만 띄워준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자들로서는 서로 좀 미흡한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일종의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두는 자리인데 도민들이나 또는 그 학부모들의 입장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걸 차분하게 설명하고 사실은 도내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내놓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도지사여야 되는데 야당 당대표를 상대로 놓고 정치적 날을 세우고 종편이나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내어놓는 이런 방식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재 홍준표 지사의 직분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일이다. 어쨌든 도내 의견들을 수렴해내는 게 도지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말하자면 색깔 입히기 이런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직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비판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지사라면 도민의 의견,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너무 거세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몰아붙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야당 내에서는 문 대표가 너무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지사의 전략에 말려든 것 아니냐. 어쨌든 이제 대표가 어쨌든 이제 홍준표 지사는 대권 주자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선두권에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인데 격이 맞지 않는 상황인데 상대방을 키워줬다. 그리고 어쨌든 상대방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략적 실패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특별히 또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표 행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최근에 야권 주자들을 사실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주자들을요. 네. 김무성 대표 만나고요. 네. 또 남경필 지사도 만나고 하면서 누구 하나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는 여러 명을 오히려 야당 대표가 여권 주자들을 관리하는 형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일각에서 뭐 이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가능하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주목되는 것은 이제 홍준표 지사겠죠. 예. 과거부터 어쨌든 이 메시지 또는 이슈 캐치 능력은 모든 정치인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평가가 이제 예전부터 있던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 무상급식 이슈를 어쨌든 잡음으로써 보수의 강성 보수층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고 그럼으로써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국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측면은 변방에 있습니다만은 뭐 변방이라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있으면서 어쨌든 이슈의 중간에 중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이제 정치적 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홍준표 지사가 이번에 잃어버린 것도 상당히 이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좀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런 새로운 이제 이미지를 좀 창출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좀 고집스럽게 결정했다는 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부각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아이들의 식사와 관련한 음식과 관련한 것인데요. 어떤 중도층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거든요. 예, 학부모들이. 그런데 이런 사안을 하게 되면서 어떤 지지층의 확장성을 스스로 좀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은 홍준표 지사가 이번 과정에서 실이 될 수 있는 잃어버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정치적 역풍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홍준표 지사가 실제로 아이들의 먹거리를 놓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는 전혀 보지 않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정책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사실은 정치인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한 의혹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동안 흔히 말했던 무슨 프레임, 이거 이제 그런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용어를 근데 아이들 밥그릇을 뺏기 뭐 그렇게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규정해버리면 그 홍 지사가 말이죠. 그 자라는 아이들 밥그릇 뺏는 게 되는데 이건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말을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이제 몰아가면 그렇게 되는데 형편되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식비를 제공하고 다만 이제 이건 이제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경상남도에서는 그 돈을 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른 교육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치권이니까 정치적 용어를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또 정치적 프레임화를 좋아하니까 그것을 아주 자극적이거든요. 아이들 밥그릇 뺏기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근데 이제 그것을 아이들 밥그릇 뺏기가 아니죠.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여전히 무상급식은 하는 거고, 다만 이제 형편이 되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면 그 여유되는 돈으로 다른 데 더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정치권 보면 얕은 프레임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났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뭐 서민 인증이라는 얘기, 밥그릇 빼앗기 또는 눈칫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저렇게 이제는 수요일 날 설전을 벌이고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란 듯이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 지사는 도정 업무를 보다가 문 대표도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하고 홍 지사는 이제 서울에서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데 하필이면 같은 비행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조우였는데 먼저 비즈니스석에 있던 홍준표 지사가 아는 척을 했죠. 이제 올라가시네요 하고 문재인 대표는 또 뵙는군요. 2년이네요 하고서는 이코노미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좌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짧게 어색하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자, 뭐 도지사가 비즈니스석 탈 수 있겠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이코노미 타는 거는 원래 요즘은 정치인들이 이코노미를 많이 탑니까? 그렇죠. 예, 특별히 사실은 뭐 당대표 격에 맞는 의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뭐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겠다라도 보지만 야당의 당대표가 사실은 비즈니스석에서
나타나게 되면 국민의 어떤 정서적으로 실제로 좀 반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시선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를 나름대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소박하고 또 서민을 위한 그런 어떤 그 당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비즈니스석보다는 이코노미석을 선호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그런 행보 자체는 나쁠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는 이렇게 비행기 값도 이코노미 타면서 싸고 하는데 아이들 급식도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왜 당신은 비즈니스 타냐라고 반박이나 지적을 할 만도 한데 저 두 사람의 만남 이후 문재인 대표는 반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무상급식 이슈라고 하는 것이 지난 한 5년, 6년 이제 이 사이에서 야권이 진보 진영이 먼저 제기해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책화된 거의 사실 유일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상급식 이슈라는 것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야권에서 굉장히 획득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과 같은 것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의 입장, 진보 진영의 입장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제 야권 진영에서는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마 그 상황에서 얘기됐던 상황, 이게 홍준표 지사와 만나서 과도하게 설전이 비춰지게 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표 이미지가 좀 악화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제 조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 이외에 다른 참모진들과 다른 당직자들이 대신 나서서 이제 얘기하는 형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이미 저 점심시간에 술 마시지 마라, 이코노미 앞으로 이코노미 타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야당 대표로서는 또 같이 그런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이 또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윤 센터장 말씀은 이거 이제 무상 급식 이것은 이제 야당이 먼저 이거 이니셔티브를 쥐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김상곤 전 그 경기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그러니까 그 전 교육감 경기도지사 이제 그렇죠.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 이제 뭐 경선에서 졌지만 어쨌든 나와가지고 무상버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문재인 의원 또 이제 이번에 이야기 나올 때 또 무상 교복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이래 되면 이게 자꾸 확산되면 오히려 이것도 야당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그런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아마 이런 문제 접근할 때는 이 아이들을 밖으로 뺏기까지는 이제 좀 말하자면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겠지만은 더 이상 이걸 확정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윤영 실장님께서 그 진보 진영의 자신감 무상급식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저는 홍준표 지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야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가 실제로 뭐 급식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뭐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국비를 통해서 가져간다든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야당 대표에게 내놓고 주문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대체로 뭐 정치적인 어떤 쇼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홍준표 지사가 과거에 그 한나라당 당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그 원내에서 그것이 제대로 매끈하게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이 실제로 야당에게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문재인 당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대거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이죠. 대거리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일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안을 찾는 자세이죠. 자, 지금 무상급식을 이제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부모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을 것인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일단은 유상급식 찬성하는 학부모는 결속하는 모습은 없고 뭐 어제 이제는 도의회에서 도청에 가서 반대하는 그런 학부모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 보면은 많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어려운 시도의 예산 상황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낸 세금으로 학부모가 돌려받고자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학부모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저렇게 이제 단체 행동에 나서고 계속 압박을 가할 텐데 저런 것들이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결국 홍준표 지사의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장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아마 홍준표 지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내 주장이 이게 도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것인가 안 자기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이제 사실은 좀 살만한 좀 그 상대적으로 좀 살만한 이런 중산층 부모들도 당장 주던 걸 뺏어버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박탈감 같은 걸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저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당장 주던 걸 당장 뺐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서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배려, 이런 정도의 기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에 오는 그 반감이 앞으로는 점점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과연 전체로 따졌을 때 몇 대 몇이 될 것이냐 이건 이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홍준표 도지사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 도민들도 이해해 줄 것이다 이런 쪽일 거고 야당 측에서는 두고 봐라. 틀림없이 역풍이 당신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게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갈 것이다. 이게 이제 계산이 다를 테니까 우리도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뭔가 좀 홍준표 지사의 속내를 알아주고 좀 잠재워지는 이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지금 저 학부모들이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겠다고 요구도 했었고 그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참여하기를 요구했었단 말이죠. 근데 경남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거부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이런 기회를 도의회와 도지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런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설득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이 기존에 한 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돈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경남도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럼 그 예산의 중복성 같은 것들도 충분히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도의회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끊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도의회와 경남도가 차단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그 지역이 다시 한번 무상급식의 어떤 불씨를 땡기는 그런 발화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정치권이 어쨌든 갈라져서 서로 간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굉장히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홍준표 지사와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층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 여론에 있어서 뭐냐면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어떤 찬반 기류 이거에 있어서는 찬성, 무상급식이 괜찮은 제도다라고 하는 기류가 이제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리 잡힌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 층위의 질문에서는 예산을 고려해서 재원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 대상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먼저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이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안을 놓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 층위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유리한 여론을 기반에 잡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제 파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어쨌든 간에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이 상황에서 좀 어정쩡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원을 고려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먼저 해야 된다는 대중적 기류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복지 확대에 대한 강한 기류 자체도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복지 축소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홍준표 지사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건 제 개인 소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수 진영 쪽에서는 또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문제는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서 닿아야 할 그런 어떤 목표지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현실적 과제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원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전부 자꾸 무상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이게 완전히 절대적인 평등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거기에 와닿거든요. 그러면
살림살이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절대평등을 가버리니까 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좀 사회적으로 가진 것, 저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 처음에는 말이죠. 그 자신이 받는 소득 때문에 50% 깎고 주더라고. 근데 그것은 당장 줄 수 있는 거 내가 못 받는 게 기분이 나쁘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눈다든지 내가 좀 양보한다든지 더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게 우리 사회의 풍조가 돼야지. 왜 나는 똑같이 안 주느냐? 가난한 사람이나 좀 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왜 안 주느냐. 만약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무상버스도 나오고 무상교육도 나오고 무상의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요. 근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야당 출신 아닙니까? 그 취임 초기에 1기 때 무상 그걸 떠나서 모라토리엄 선언했는데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이번에 이제 7월부터는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를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은 무상이 예산을 아껴 쓰면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예산 집행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여력이 없으면 저런 주장도 사실은 할 수가 없죠. 단체장들은.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뭔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선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의 어떤 무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로 국민의 어떤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데 중앙정부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들을 확보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순적 구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교수님께서는 무상 문제 말씀하셨지만 의무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무 교육과 급식이 사실은 왜 분리돼야 되는지도 지난번에 논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무상화한다라고 하는 건 부담스럽겠지만 실제로 보편적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예컨대 의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급식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는 보육 문제, 이런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무상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선별도 사실은 말이 좋아 선별이지 무상복지를 반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선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계속해서 모순이 되는 건 뭐냐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무상교육 하면서 왜 그 안에서 먹는 아이들의 먹거리는 무상으로 줄 수 없느냐라는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저는 이걸 뭐 무상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뭐 4.29 재보궐선거도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재보궐선거라는 게 조직의 싸움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무상 논란이 예전 총선처럼 아니면 다른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처럼 강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야 양쪽에서 어쨌든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사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 종북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새정치민주연합 먼저 보시죠. 김무성 대표가 이제 보는데 종북 연대를 깨야 종북 세력을 깨는 것이 이번 선거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제 이 후보자들 3명과 함께 심판, 그다음에 지가, 무상, 월급봉투, 민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재보궐 같은 경우 야당에서는 정권 중간 심판론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민생을 들고 나왔고, 특히 저렇게 심판이나 지가, 민생처럼 좀 와닿는 아주 쉬운 저런 네이밍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야당이 뭐 경제정당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 선상에서 지금 이번 선거 프레임도 야당이 이제 이런 지갑,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좀 바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당이 경제와 관련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야당은 오히려 이제 심판 또는 이제 어떤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렇죠. 예. 저것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선거의 구도 내진 프레임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바뀐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야당이 과거처럼 굉장히 이제 그 열기를 뜨겁게 하는 선거 전략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야당은 원래 판을 키우는 것인데 여당이 조용한 선거로 가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당이 어떤 경제 민생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용한 선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이래저래 좀 다른 모양새의 재보궐선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측면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야 대표가 이번 재보선을 규정한 발언을 확인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는 만큼 어느 정당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요. 이번 재보선의 의의는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절망하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자, 누구의 뭐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누구의 선거 전략, 어느 정도의 선거 전략이 더 와닿습니까? 예, 지금 그 마크 리포트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 아주 기회를 얻은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12년의 그 19대 총선 연대를 하지 않았느냐? 통진당은 누가 했냐? 새정치민주연합이 하지 않느냐? 그걸 이제 지금 아직은 직접적인 공격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해 가는 거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가능한 그 논쟁에서 빠지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공격 일변도 야당, 뭐 선명성 경쟁 야당, 투쟁성 뭐 이걸 부각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국민적인 실망을 주고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민생 생활 밀착형 정당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안 있는 정당이다. 이걸 이제 부각시킴으로써 종북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친서민적인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니까 서로가 자기들 이제 유리한 쪽을 최대한 이제 이용하겠다는 거죠. 아마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틀림없이 새누리당은 이 종북 이것을 더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기서 슬쩍 한 발 빼면서 오히려 그 생활에 그 국민들의 생활에 다가가는 이런 이제 전략을 펼 텐데 둘 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 과연 그 지금 이제 이게 정말 그 투표율이 아주 낮아지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 투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득표 그 자체도 있지만 앞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뭐 총선이나 이런 것을 두고 자기들 정체성을 이번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아마 이런 전략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 같네요. 새누리당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이 종북 척결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실제로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4개의 선거구죠. 이번 보궐선거에 나타난 4개의 선거구 중에 3개 선거구는 잘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통진당 해산되면서 나온 결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지역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이슈를 가장 많은 인지를 하고 있겠죠. 또 하나는 보궐선거는 실제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점이고 보수적 성격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오히려 선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고 야당은 실제로 그 지역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프레임을 사실은 어느 정도 뭐 과거의 선거에서 야권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의 것을 내놓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담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건데 지역 표심에는 오히려 더 새누리당의 이 프레임 자체가 좀 더 효과를 발휘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또 사실 그걸 못 건드린 이유가 이 통진당 지지하는 세력에 등 돌릴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딜레마군요. 가능하면 자, 지금 이념적인 대결로 가려는 새누리당과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전략 싸움인데 지금 저희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은 새누리당 쪽이 조금 유리한 그런 전략을 택한 거 아니냐지만 어쨌든 유권자들의 민심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